이현주 의원은 좀 아세요? 네. 이분이 굉장히 강성이었지 않습니까? 뭐 반골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 원래는 이렇게 봐야죠. 민주당이었고 네. 제가 그 청년병 때는 아니고 조금 있을 때에 이분이 아마 현대스오일인가 네. 기업 변호사셨어요. 전무급인가 상당히 높은 고위직이었는데 원래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친문들 막 비판하면서.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러브콜을 보냈단 말입니다.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예. 물론 이제 박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현주 전 의원의 부탁으로 음. 제가 콘서트에 2번 가서 사회를 봤습니다. 네. 사회도 보시는군요. 예. 예. 지난해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하고 부산에서 그 톡 콘서트를 했고 제가 거기 사회를 이제 봤어요. 아 그때 사회 보셨군요. 그때 이제 인요한 위원장께서 이제 그 참석을 해서 굉장히 좀 그때 그 화제가 된 미스터 발언 린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환자는 서울에 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현장에 네. 계셨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이현주 전 의원하고 대화한 바로는 예. 상당히 신당 창당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자, 그 뒤에 이제 얼마 전이에요. 보름 전 그때는 또 책을 새로 내시게 네. 됐다고 여의도에서 북 콘서트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사와서 사회를 좀 봐달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사회를 가서 봤습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께서 또 그래요? 계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이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이제 오긴 했는데 그래서 뭔가 좀 그 기류가 좀 바뀌는 거 있는 것 같다 보다.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저한테 이제 정보망을 통해서 이제 들리는 네네.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이현주 전 의원을 막 당기고 있다.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예. 그런데 딱 현장에 가서 봤더니 이제 정성호 의원께서 와 있고 이래서 이제 저쪽으로 가기로 마음먹은 모양이렇구나. 이미 보름 전에. 네, 라고 이제 뭐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날 이제 북 콘서트 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지자들도 많이 와 있고 하니까 네. 조만간 자기가 이제 거취 표명을 하겠다. 좀만 기다려 달라.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취 표명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역시 민주당 쪽으로 가는 게 아니길까.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탈당 딱 하고 네. 곧바로 이제 민주당 쪽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었군요. 네. 그랬었군요. 그런데 이 대표가 뭐 영입 제의를 했다라는 건 실제로 실제로 했다는 했고. 거죠. 예. 그런데 홍익평 원내대표가 네. 이전 의원이 복당을 하려면 불출마를 선언해야 된다. 선당 무사해야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이전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겠습니다. 네. 어, 자, 그런데 네. 거기까지 가기 전에 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뭐가 될 있습니까? 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왜 이현주 전 의원에게 네.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아까 그 질문 제가 드렸잖아요. 예, 하는 그 부분인데 나름의 이제 포석이 있는 거죠. 어떤 보석이 있습니까? 자, 이현주 전 의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예. 일종의 반문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에요. 자, 그 뒤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반윤 행보를 보이면서 윤석열 정권을 맹비난을 예. 해온 인물이란 말이에요. 반문과 반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인물을 이재명 대표가 당으로 불러들인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당내 반문도 치고 예. 당 밖의 반윤 전선도 형성하는데 이보다 좋은 인물이 없는 거죠. 양날의 검. 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뭐 그 친명들이 예.
이 비명들 지금 뭐 굉장히 몰아치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수박 논란도 있었던 네네. 거 기억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8.6 용태론 이야기하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핵심 역할을 했던 임종석, 노영민 이런 사람들이 출마하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윤 정권을 탄생시킨 인물들 아니냐라는 네. 얘기까지 하면서 이들을 지금 몰아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당내에 지금 이제 친명과 구친문, 특히 비명 친문 예. 간에 지금 공천 과정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지금 암투가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국면에서 이들을 제압하기에 논리적으로 제압하기에 이현주 전 의원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상징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현주 당신들 알지? 말 잘못했다가는 이현주한테 당할 거야. 네. 근데 이제 친문들한테는 그런 메시지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예. 그 다음에 총선 이제 본선에 들어가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윤석열 정권 맹비난하는 정권 심판론 하는데 앞장서서 그야말로 저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택한 거다. 자, 그러면 뒤집어서 딱 보면 친문들, 특히 비명 친문들 예. 내지는 뭐 비명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친문들, 과거에 특히 문재인 정권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금 이제 민주당의 중진급 이상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불편하겠죠. 이거 우리 결국 공천 안 주겠다는 시그널을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예,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홍익표 원내대표 또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예, 지금 누구보다도 그 이 대표 공백을 잘 막아주고 있다 이런 평가도 그렇긴 한데, 않은데. 예, 그리고 이제 홍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예. 너무 친명 주도로 가는 거는 자기 개인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좋을까요, 싫을까요? 음. 자기도 나중에 당 대표도 하고 싶고, 그렇군요. 그죠? 나중에 뭐 또 대권도 나가고 싶고 이런 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죠? 자, 그러면 자기랑 함께 해줄 세력이 좀 필요한 건데 이 비명 친문들을 다 쳐낸다. 예, 그건 사실은 자기한테도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그래서 표면적으로- 사실은 이현주 전 의원을 받는 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홍 원내대표 같은 경우 네. 반대를 하겠죠. 근데 노골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으니 음. 이런 형식으로 예. 선당후사를 해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약간의 방어막을 좀 친 거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노골적인 반대라고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다 아니까요. 음. 민주당 그 당내 그 지형을 이현주 전 의원이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예. 왜 이렇게 이제 홍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자기가 그러면 이제 입당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그런 처신과 관련해서도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네. 자, 이건 뭐 조금 여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하고 이현주 전 의원 캐릭터가 좀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르죠. 다릅니까?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 딴에는 굉장히 좀 각을 세워서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시는 게 네. 결과적으로 당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언급을 하면서 네.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 뭐 다른 그 친명계들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섰는데 네. 그거 보고도 지금 뜨악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본인은 책임이 없냐? 예, 본인도 윤석열 정권 탄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신 분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그 검찰총장 할 때 네. 누가 앞장서서 몰아내려고 애를 썼습니까? 자기 아닙니까, 자기. 그래서 예전에는 네. 저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보고 보수의 어머니 윤석열 그러니까요. 이라는
그런데 있을 저런 수 얘기를 있습니다. 하니까 예. 아, 이분은 좀 그 보통 일반인의 상식하고는 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시는구나.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추미애 전 장관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으시겠죠. 아니 뭐 공천 받고 싶은 거죠. 네. 출마해서 좀 다시 자기 또 대권 꿈도 꾸고 싶은 거고. 그런데 친명계 입장에서 그게 용납이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좀 갈등이 있다, 아니면 시각차가 있다, 입장차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홍 원내대표가 지금 자기 색깔을 가능하면 안 드러내려고 그렇죠. 지금 하는 거죠. 예. 예, 어찌됐건 뭐 지금은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고 또 당내 또 친명세가 좀 상당히 특히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세가 강하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좋을 건 없잖아요. 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기 나름은 이제 자기 어떤 세력들, 자기를 좀 도와줄 만한 세력들을 보존하는데 아마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할 거고,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어느 선에선가는 약간 좀 절충점을 찾으려 애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러면은 친문계는 좀 어려우시겠다. 친문 중에 아시다시피 이제 일부는 친명화가 됐잖아요. 예.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사실은 그 역할을 좀 해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미 친명화가 됐기 때문에 살아남겠죠,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네. 그런데 나머지, 근데 숫자는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예, 워낙 이제 그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친문으로 이렇게 족보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예. 비명계들 친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친명화된 그 숫자보다 더 많죠. 숫자적으로 보자면. 알겠습니다. 비명계 친문은 이번에 비명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재 개그 치고는 너무 재미가 없는데. 그 라임을 맞춘 겁니다. 예. 이전 의원은 그럼 결국에는 민주당에 복당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